고령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란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일상적인 조언을 떠올리곤 한다. 예컨대 남을 배려하라, 시기하지 말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아라 등등의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감정적 상처나 불신도 누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주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어떤 규범 혹은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말하지 않는 세 가지,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함께 놀지 말아야 할 세 부류를 길게 논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을 알아두면 매일매일을 더 평온히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겠다. 먼저 말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타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예리한 통찰력을 갖춘 경우도 있고 단점을 면밀히 보는 걸 좋아해서 무심코 바로 지적해버리는 성격도 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런 무심한 폭로 습관이나 비난 습관은 의외로 커다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변호할 기력이 예전만 못하거나 혹은 이미 여러모로 자존심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지적과 조언은 필요하지만 허물을 들추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거나 공개적인 모욕으로 이어지면 상대를 더욱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하고 파악하되 그것을 필요 이상 떠벌리지 않는다. 혹 상대방이 가까운 사이이고 진정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라면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조언해 주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당신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당신 그 버릇부터 고쳐야겠네요. 하는 식으로 지적하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돌아서서는 앙금이 크게 남게 된다. 노년기가 되면 쓸데없는 다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미 살 만큼 산 시점에서 굳이 사소한 단점을 폭로해 관계를 틀어버리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대놓고 말하면 즉시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나를 공격할 빌미를 찾아내려 든다. 그렇다면 결국 내 평온이 깨지고 하루 기분이 망가질 뿐 아니라 서로 얼굴 붉히며 지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남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정신적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지혜이기도 하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말하여 구설에 오르거나 적을 만드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으므로 꼭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자랑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젊은 시절 이룩해낸 업적 혹은 남다른 능력을 뽐내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지루함 혹은 반감을 유발하기 쉽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누구보다 경력이 풍부한 내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랑 일색으로 말하면 처음엔 다 대단하시네요 하고 들어줄 수도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저건 좀 과장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노년기의 지혜로운 태도는 자기 이야기를 아끼고 묻어두되 남이 궁금해할 때만 살짝 꺼내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신비감이 생기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단함을 인정받는다. 말 그대로 행동과 지난날의 궤적 자체가 증명이 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 어르신은 참 인품도 좋으시고 과거에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래 라는 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반면 입만 열면 자기 업적 자랑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듣는 쪽은 왜 저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 더딘가 부족한 점을 감추려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키운다. 그래서 고령기에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겸손이다. 나야 과거에 실패도 많았고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어르신을 보면 후배들이 진정한 존경심을 품게 된다. 반대로 자랑 일색으로 말하는 이는 겉으론 칭찬받을지 몰라도 뒤돌아서는 순간 좀 유치하네, 괜히 피곤하다 라는 소리를 듣기 쉽다. 결국 노년의 품격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세 번째로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노년에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수다 떨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 한없이 떠들고 싶어지는 것이다. 물론 풍부한 인생 경험을 나누는 건 귀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내용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나 흥미로운 통찰이 아니라
그저 누가 뭘 했고 누가 잘못했대 식의 소문이나 반복된 잔소리라면 듣는 쪽에서는 피곤할 뿐이다. 게다가 헛된 이야기가 길어지면 말하는 본인도 정작 중요한 요점을 놓치기 쉽다. 실제로 오래 산 분이라면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통찰과 이야기거리가 있을 텐데 막상 이야기 방식이 산만하고 맥락 없이 길어진다면 듣는 사람은 대체 이 대화에서 뭘 얻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만 말해도 충분할 때가 많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조율해서 전하면 오히려 듣는 쪽이 더 크게 공감한다. 무엇보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실수도 늘어난다. 남 험담이라든가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말을 아껴서 필요한 순간에 가치 있는 말을 던지는 것에 있다. 나는 여러 노인정이나 모임을 지켜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어르신은 보통 말수는 많지 않으나 한마디 툭 던졌을 때 모두가 귀 기울이는 타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을 줄이는 태도가 낳은 결과다. 이제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쓸데없는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의 사정이 다양해지고 각자 살아온 길도 제각각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연금이 얼마라더라, 그 집은 자식이 성공해서 용돈을 많이 주더라 등을 들으며 자신과 비교하게 된다. 어쩌면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비교 습관이 노년에까지 이어져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서로 자극이 되어 발전을 이끄는 건 거의 없고 대신 열등감이나 시샘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며 재정 상태가 점차 제한적이 되는데 여기에 비교심까지 겹치면 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자식도 변변치 않아 하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 또한 반대 방향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고 상대를 내려다보며 교만해진다. 어떤 쪽이든 정신 건강에는 해롭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다. 남들이 가진 것을 따라가려 해봐야 끝이 없고 결국 공허해질 뿐이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노년의 평온을 스스로 깨뜨리는 행동이다. 차라리 매일매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나아진 점을 찾고 스스로 칭찬해주는 편이 훨씬 건강하다. 두 번째로 해코지나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내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 흔히 말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걱정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모아놓은 재산이 아까워서 더욱 움켜쥐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어떻게든 남을 이용해서라도 더 이득을 보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가령 자식에게도 과하게 요구하거나 모임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혹은 약속을 깨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식이다. 이런 식의 행동은 결국 타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가 의지할 곳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다. 노년이 되면 타인이 내게 베푸는 작은 호의나 협조가 큰 힘이 될 때가 많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이기적으로 굴고 남을 해코지했다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내가 주지도 않고 빼앗기만 하면 남도 똑같이 나를 대하거나 떠나버린다. 노년에 금전적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고 양보할 줄 아는 유연함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말 곤란에 처했을 때 주변이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단기적 이득만 추구하면 평온한 노후를 망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 번째로 시기심 혹은 질투심을 키워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분명 나보다 성공했고 더 많은 재산이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반대로 나보다 무능하거나 가난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깊어지면 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 후반기에는 마음 쓸 일도 많은데 시기심과 질투에 매달리면 스스로를 심각하게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누가 상을 받았다든가 집을 늘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으이구 저것도 어떻게 편법 부린 거 아니야 하며 폄하하거나 음해를 시도하면 결국 나에게도 손해가 된다. 일단 감정이 안 좋아지니 내 삶의 즐거움이 줄고 상대방과 원망스러운 관계가 형성된다. 설령 상대를 해하려고 음성적으로 뒷말을 퍼뜨리거나 모함해봐야 대부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발전을 기꺼이 축하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다. 오히려 상대가 뛰어난 점을 배워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면 내가 더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질투와 시기심에 빠지면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어디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세 부류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불효하거나 인정 없는 사람이다. 어르신들은
대개 자신도 부모가 있었을 테고 자식을 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살아오다 보면 어떤 이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효심 없이 부모를 홀대하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은 인간관계 전반에서 기본적 정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근본이나 다름없다. 거기서조차 불성실과 잔인함을 보인다면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확률이 크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하거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위험이 있다. 노년의 친구나 지인을 새로 만나더라도 그가 과거에 얼마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가 된다. 이는 꼭 혈연만이 아니라 주변 소중한 관계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충 인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효나 인정 없음을 방관하면 내게도 똑같은 냉정함을 돌려줄 수 있다. 두 번째로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노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능력이 있고 실력 있어 보일지 모르나 결국 필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게 나에게 이득인가 만 계산하고 타인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성격이 맞고 도덕적 가치관이 비슷해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로지 자기 등만 차리는 일에 몰두하므로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 젊을 땐 의리나 협동심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노년에 이르면 한층 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이기적 사람과 얽혀 지내다 보면 금전적 손해도 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쌓이고 귀중한 여생을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신용이 없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다.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순간적 이득을 위해 상대를 속이는 행동이 습관화된 이는 결국 주변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다. 노년기에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것인데 신용 없는 사람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한 번 거짓을 들킨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 또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할 수도 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예전만 못하니 작은 상처도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매사 불성실한 태도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들과는 잘 섞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하다. 사람은 모두 완벽할 수 없지만 최소한 약속을 지키려 하고 거짓을 피하려 노력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도무지 안심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 어렵다. 결국 믿음 없는 이와 가까워지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다. 이처럼 말하지 않는 세 가지,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어울리지 않아야 할 세 부류를 정리하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도 평온한 노년을 만들 수도 망칠 수도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노년기의 삶은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이자 작은 부주의가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간과 체력이 한정되어 있어 일단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젊었을 땐 조금 다퉈도 시간이 지나면 화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 소모가 크고 심리적 회복이 느려서 다툼 한 번이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려 노력하는 편이 낫다.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내 평판과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 남의 단점을 입에 올려서 구설에 오르거나 자기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아 반감을 산다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점점 내 곁에서 떠날 것이다. 또 아무 의미도 없고 질 낮은 소문이나 험담을 퍼뜨리다가 결국 그 독이 돌아와 나를 괴롭힐 수 있다. 그래서 노년의 품격은 조용한 무게감 내서 나오며 말이 많지 않아도 내면에 깃든 지혜가 충분히 전해진다.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어기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우울과 분노가 쌓일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심 상해한다든지 시기심에 갇혀 결국 뒤에서 모함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돈을 아끼겠다고 부당한 방법을 쓰다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시기다. 젊었을 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재기할 기회가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미 체력적 한계나 시간적 한계가 있어 한 번의 큰 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일 수 있다. 그러니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야 한다. 함께 놀지 말아야 할 세 부류도 마찬가지다. 불효나 인정 없음을 밥 먹듯이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도 다 소홀히 대한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엔 잘 지내는 듯 보여도 결국 내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 없고 거짓된 행동을 반복하는 이는 내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을 것이니 굳이 믿고 기대했다간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나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 걸러도 마음 편해진다는 뜻이다. 사실 노년에는 친구가 몇 명 안 돼도 된다. 핵심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D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말하지 않는 세 가지로는 첫째, 남의 약점을 굳이 폭로하지 않기. 둘째, 자기 과시를 하지 않기. 셋째, 무의미한 수다나 험담을 삼가기. 이고 하지 않는 세 가지로는 첫째, 비교심을 품어 스스로와 관계를 해치지 않기. 둘째, 부당하게 남을 해치면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기. 셋째, 시기와 질투를 키워 음해하지 않기가 있다. 그리고 함께 놀지 말아야 할 세 부류로는 첫째, 불효하거나 인정 없는 사람. 둘째,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 셋째, 거짓말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꼽았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려면 자기 성찰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원칙에 가까워지려 노력한다면 분명 삶이 훨씬 편안해진다. 가령 어떤 모임에서 내가 누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려다가도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군 하고 참으면 괜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 시기심을 유발하는 이야기를 꺼내도 속으로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간다 라고 되뇌며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지키면 내 평정심이 유지된다. 혹은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부모님께 잘하나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약속 잘 지키는 성품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지내도 안전한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져서 큰 상처를 입을 확률이 줄어든다. 노년엔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잘못 말해서 스스로를 곤혹에 빠뜨리는 일, 내가 무리한 욕심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는 일, 내가 대놓고 시기나 질투를 드러내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불효한 사람이나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 거짓이 일상인 사람을 미리 멀리하면 내 여생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이쯤 되면 저쩌면 이렇게 단순한 원칙이 인생을 바꿀 수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순간이 많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키기란 쉽지 않고 나 또한 실수할 수 있다. 혹 남의 약점을 무심코 말해버릴 수도 있고 부당한 이득에 혹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바로잡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노년이 되었으니 인생 경험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길은 과감히 피하고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려 힘쓰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할 때 나이가 들어도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평온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한 말하지 않는 세 가지,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함께 놀지 않아야 할 세 부류가 너무 길고 반복된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구체적 사례마다 변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느끼신다면 매우 큰 보람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듣게 되는 사소한 갈등, 이 결국은 이런 기본 원칙을 어겼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조심하고 대비하길 바란다. 노년은 결코 단순히 소일거리하며 사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은 지혜와 덕을 바탕으로 자신과 주변인을 보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의 약점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말을 자제하는 태도만 지켜도 내 주변 공기가 훨씬 따스해질 것이다. 마무리하자면 고령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란 결국 매일의 말투와 행동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거창한 사상이나 철학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쌓여 내 일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당신이 노년에 접어들었다면 이미 겪을 만큼 겪었기에 조심해야 할 부분과 지켜야 할 미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세 가지,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함께 놀지 않아야 할 부류를 곱씹어보며 이젠 조금 더 안전하고 평온한 길을 택하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빛나고 건강해질 것이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 흥미롭게 읽으셨다면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고 별로였다고 느끼신 분은 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좋다. 모든 분들에게 평화롭고 지혜로운 여정이 함께하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